안녕하세요. 브라운 편입학원 문법 강사 김선웅입니다. 편입 영문법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편입 영문법이란 수능에 익숙한 여러 수험생들에겐 굉장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영문법을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영문법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익숙한 학생들은 영문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편입에서의 영문법은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않았던, 즉 수능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던 파트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편입 영문법 1년 커리큘럼요. 제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초반, 중반, 후반부로 나눠봤고요. 초반은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중반은 5월부터 8월, 그리고 후반은 9월부터 12월을 가리키겠죠. 초반 4달 동안은 영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 학습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는 공부하지 않았던 일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은 또 어떤 차이인지, 5형식 문장에서의 목적격 보호와 2형식 문장에서의 주격 보호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가정법, 직설법, 분사,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여러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론 학습에 중점을 두고요. 중반에는 배운 이론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문제 적용 과정으로 넘어가고, 후반부에서는 각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과정과 중반 과정은 제가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봤어요. 1월에서 4월까지는 말 그대로 기초 문법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기에서는 암기와 테스트가 병행이 되는데, 자,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테스트를 봅니다. 예를 좀 쉽게 들어볼까요? 금요일로 해볼게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론 학습을 공부하겠죠. 이 이론을 공부한 것을 금요일 날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가령 1시 40분에 수업이 파한다.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은 가셔서 점심을 드시든지 나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집에 못 갑니다. 제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1시 40분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봐드리지는 않습니다. 편입은 실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다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고려하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스파르타하게 안 되면 집에 못 간다. 이게 테스트의 목적이고요. 무한 반복을 합니다. 영문법이란 것을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지만 편입에서는 세종대 같은 특별한 학교는 문법이 절반이나 나옵니다. 물론 인하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문법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경희대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최근 3년 전부터 문법이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2026년에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전통적으로 문법의 비중이 낮은 학교는 인하대학교 뿐이었고요. 나머진 적게는 10%에서 세종대 같은 학교는 절반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문법의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1월부터 4월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8월에는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문법이 잘못됐는지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기초 문법 습득에 1월, 4월을 보냈다면 5월부터는 문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때 유형별 문제풀이도 연습을 합니다. 각각의 시제와 가정법과 직설법, 분사와 부정사, 명사와 관사, 한정사, 부사 등 각각 동사나 품사에 따른 유형별 문제풀이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적용되는지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이 과정에서는 점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라고 하면 태, 시제, 일치, 법과 같이 영어에서 거의 절반에 차지하는 이 동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바로 5월에서 8월 달 과정이 되고요. 자, 9월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부터는 학교별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학교별 기출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장문의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그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좀 쉬운 편이고 2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마치 독해처럼 장문이 되고요. 세종대학교는 빈칸 문제 15문제, 밑줄 문제 15문제, 거의 변하지 않고 30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는데 단문, 짧은 문법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해석보다는 문법의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별 공략이 가능해지겠죠. 그런 학교별, 연도별 출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문법 비중이 높은 학교들, 그리고 학교별 출제 유형, 서강대학교의 특징, 성대, 중대, 외대, 이대, 숙대. 숙대는 문법과 어휘와 논리가 결합되어 15문제 전후로 출제가 됩니다. 홍대는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단대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며 학교별 문법적인 상위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학교별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 만약에 3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3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각각 한 달씩 빠지면 되겠죠. 여기서는 3, 4, 5월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 7, 8월이 해당이 되겠고요. 9, 10, 11, 12.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앞부분만 기초 습득 과정이 4달에서 3달로 줄어들고 중급 과정 3개월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겁을 먹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밀어드리고 끌어드리고 또한 강력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지식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